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네, 오늘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D-1일,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다.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 만기일 맞죠? 네, 이번 주는 어린이날 대체 휴일로 해서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단기 매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4월 말에 만기라고 기관의 매매 기관에서 매수했는데 이건 단기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4월 말 전략대로 오늘은 그런 느낌이에요. 4월 30일 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했는지 다 느끼실 텐데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다. 만약에 옵션 포지션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옵션 자체는 상방 포지션이 없다. 이거를 하방 포지션으로 나와 있고 위쪽을 막아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고 위에는 올라가면은 항상 맞고 밀려야 되는 이런 모양을 계속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막고 있는 이 구간 장벽을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콜옵션이 매수가 들어야 되고 풋옵션은 좀 청산이 나와야 된다. 밀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증시 간단히 보고 갈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 26,100포인트 유지돼야 되고 여기 이탈할 경우 빠르게 회복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탈됐어요. 좀 우려감이 있으시겠죠. 어제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 2%대로 저는 계속 깨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막판에는 장중에 계속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점차. 그래서 음봉을 이렇게 키웠다가 막판에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어요. 장중에. 그래서 그래도 저점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느냐라는 그 좀 이탈한 것 중에 그나마 다행 정도이고 그리고 나서 이게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다음 주 초에라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26,100포인트만 회복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랑 큰 차이가 없죠. 여기가 저항 구간이었는데 이제 돌파한 다음에는 계속 지지를 받는 구간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구간에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26,100포인트 아래 61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흔들기는 나와도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된다. 다음 주까지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회복하면 제일 좋고 그게 제일 좋다. 안 그러면은 뭐 한 차례 더 낙폭을 좀 키울 수 있고 우리나라 시초가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5월 9일부터 해서 뭐 주말까지 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있잖아요.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회담이 되면은 회복이 돼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마지막 협상이 아니고 잘 안 됐다. 지연된다. 관세 때리자. 25%로 다 올리자라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 요 관세 문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잘 알고 계시죠. 트럼프가 이제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라고 했죠. 작년 이제 그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 1일까지 관세 인상을 미뤄줬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뭐 2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제품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이제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연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당장 피해 보는 게 없잖아요. 당장 추가적인 인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버틸만 한 거예요. 지금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 되니까 익숙해진 거지. 버틸만 한 거예요. 자꾸 협상을 지연시켜요. 지연시키고 뭐 하나라도 빼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합의가 됐어도 중국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위반할 때 추가 관세를 먹이겠다. 미국에서 관세 인상을 하고 중국은 보복 안 한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공정한 것 같죠.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불공정하죠. 중국이 위반하면은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중국은 보복하면 안 된대요.
불공정한 것 같은데 중국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말 바꾸기 한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이제 산업보조금 해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 제조굴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이것 때문에 중국에 지금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드 보복이랑 보조금 문제로. 그래서 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뭐 해결하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불공정하게 누리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뭐 보여주기식으로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는 뭐 2020년까지 해서 이제 해제하겠다. 보조금을 없애겠다.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중국이에요. 과거엔 그래왔어요. 2020년도에 없애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2021년도부터는 이러이러한 개정된 걸 시행하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중국은.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 말 바꾸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뭐 강제 기술 이전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뺏기고 있는 나라 중 하나죠. 뭐 공장만 지으면 갖다 헌납을하니까 중국에다 공장 안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득을 꾀해야 되니까 그게 이득이 된다면은 가는 기업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LG. LG에서 디스플레이랑 다 가 있잖아요. 지금 공장을 또 짓는다고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저는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용만 당할 거면은. 득 보는 것보다 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중국에다가 공장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 계속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농산물 같은 경우 조금 양보를 했는데 유전자 조작 농산물도 이제 허용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농산물 쪽도 중국이 인원이 많은 만큼 뭐 엄청나게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개방하자라고 했는데 일부 개방한다라고 했는데 말을 좀 바꿨는지 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있지 않나. 약간이라도 양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중국이 중요한 거는 이런 무역 관련 부분은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 돈 금전 관련된 부분 양보를 하겠다. 근데 이제 지적재산권이나 뭐 이런 부분, 이제 중국 제조굴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기 때문에 이거는 자존심 문제라서 좀 어렵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은 거예요. 이 자식들 자꾸 말 돌린다고. 지금 관세 안 올리고 있으니까 니네 지금 적응돼 갖고 살만하지. 그래 그러면은 관세를 올리면서 얘기를 하자. 우리 3월 1일까지 미뤄줬었는데 2달 넘게 많이 참았다. 많이 참은 건 맞잖아요. 3월 1일까지 90일 동안 그 휴전하면서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5월이 넘어도 좀 미적미적 거리면은 우리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관세를 올리고 얘기를 하자. 한 대 때리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화들짝 놀라서 오겠다고 합니다. 원래 오네 만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류어 부총리가 동행을 안 하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류어 부총리가 동행을 안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결정 권한이 일부라도 있는 최고 책임자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실무진들만 온다는 건데 그거는 농락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서 농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뭐 마지막으로 보면 뭐 위안화 쪽으로 환율 조작 뭐 이 문제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환율이 공격당하거나 하면 우리나라도 당국에서 개입을 일부 하잖아요. 개입했다라고 말은 안 하고 뒤에서 개입하잖아요. 아니면 구두로 언급을 하던가. 근데 중국은 본격적으로 아예 조절을 해버리죠. 환율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직면에 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 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 여기서 아마 꾸준히 뭐라고 했을 거고 이런 건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약간 해결되는 듯 했는데 여기서도 진통은 있을 거고 지적재산권 이거는 중국이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LG에서 그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경제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뭐 그래요. 그 지금 하이닉스에서 그 저 용인에 그 공장을 짓고 산업단지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근처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 인프라가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거주지도 지어야 되고 뭐 SK 하이닉스만 들어갈 거예요? 거기 관계사들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협력사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집이 있어야 될 거고 학교도 있어야 될 거고 애들도 있어야 되니까 병원도 있어야 돼.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발전을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중국에다 짓게 되면 중국의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강제로 기술 이전을 하라고 해요. 야, 중국에서 지었으니까 공장이 있으니까 이건 중국 기술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네는 강제 기술 이전. 듣고 나니까 화나죠. 근데 중국이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갖고 기술력을 많이 뺏겼어요, 우리나라.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이든 LG든 뭐 다른 기업이든 퇴사하신 분들 다 이렇게 뭐 연봉을 몇 배씩 주고 채용을 해가지고 기술 많이 빼갔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기술력 하나 없었는데 우리나라 거 다 뺏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대만 거 뺏어갈 수 있는 거고, 그죠? 농산물 환율 이거는 뭐 알아서 뭐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가 지금 주요 쟁점 사항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요게 해결이 되면은 다우는 위쪽으로 올라온다. 자, 다음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제 내려왔네. 제가 계속 7,800까지만 내려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내려오죠. 얘도 똑같아요. 장중에 이렇게 밀리다가 장 막판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았는데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밀렸다가 가느냐, 그냥 오늘 반등이 나오느냐, 뭐 그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주가 중요해요.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협상이 잘 되면은 올라갈 거고 안 되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막 그 흔들림이 있다고, 혹은 뭐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내려간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다음 주를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장이 더 중요하겠죠. 만기를 앞두고 있어갖고 우리나라 시장이 더 기분이 나빠요. 자, 제가 4월 30일 날 올려드린 영상 보세요. 퇴근길 시황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수급 동향이랑 다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그때 뭐 크게 파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하기보다는 기관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 의미가 없다. 기관에서 특히 금융투자에서 매수하는 거는 이건 단기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단기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건 조금 올라가면은 뭐 모든 자금이 그렇진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지금 뭐 위쪽으로 쭉 날아가서 고점 돌파해서 날아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 협상이 확정이 되면 몰라도 오케이 우리 사인했습니다 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으면 몰라도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협상 중이잖아요. 그리고 협상이 길어지니까 노이즈가 나온다고 했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요 자금은 단기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기관에서 매도세가 엄청났죠. 그리고 4월 초까지만 해도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제가 4월 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고 콜옵션 매수하고 주식 매수하고 해서 5월까지 6월까지 해서 엄청 좋게 보나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웬걸 4월 중순쯤부터 시작해갖고 다시 이게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주식 매도는 안 했는데 선물하고 옵션 쪽에서 상승 포지션을 다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락 포지션을 늘렸어요. 하락 포지션이 늘려서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헤딩하고 다시 밀리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포지션을 만들었다. 이걸 돌파해서 반등이 나와서 돌파해서 넘어간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그러면 굳이 이 포지션을 청산 안 하고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릴 때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요날 정도였을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맞고 밀려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맞고 밀리는 게 맞고 밀릴 때마다 그러니까 2175포인트 여기까지는 양보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다시 한번 밀리더라도 그때 콜옵션 쪽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위쪽을 열어주는 거다. 위에 막아놨던 구간을 여기를 오픈해 주는 거다. 여기를 그 이후에는 돌파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못 넘어가고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좀 돌려서 말했죠. 시장 좋지 않다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예. 그러면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할 때 지수가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그럼 풋옵션은 하락할 때 좋은 수익이 나는 상품이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수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풋옵션을 청산이 나와야지 하락 포지션이 점점 없어져야지 위로 갈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콜 매수하고 풋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매도가 나오지 않아요. 보면은 이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풋옵션은 오히려 더 사죠. 콜옵션 오히려 더 매도를 하죠. 위에를 더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부담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려가면은 213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라가도 이 구간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요 구간 정도까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자, 기간 쪽으로 봐드리면은 자, 콜옵션 이때 만기일 이후부터 볼게요. 보면은 콜옵션이 매도 금액이 상당하죠? 매도 금액이 상당하다. 이게 203억 정도 되죠. 203억 5,900만원 정도. 200억이 넘어요. 매도가. 200억이 넘게 매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청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처럼 이렇게 콜 청산이 오늘도 이 77억 8억 5천만원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들어왔으면은 요게 매수가 요 금액만큼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반등 가능성도 보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근데 내일 올라가도 제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러면은 내일 일부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가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자, 풋옵션 같은 경우는 요건 하락 포지션이에요. 매수가 들어왔을 때 하락 포지션인데 하락 포지션을 계속 쌓고 있어. 청산을 안 해. 청산을. 그러니까 더 내려가면 좋겠다라고 얘는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결제를 시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포지션 동향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고 다 내려와 버렸네. 자, 포지션 동향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 봐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오늘 누적으로 보면은 당일로 보면 오늘 이 구간에 280포인트 결제 구간에 외국인들이 콜 매수를 많이 했네요. 요 구간에만. 아까 전체적으로 매도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건 내가라서 그런 거고요. 매수가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요 정도는 매수가 많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개장 초에. 바닥권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해서 이 구간을 열어줬어요. 기존에는 이게 매도 우위였어요. 보시면은 누적으로 8,195 계약이면은 금액으로 그 정도면은 기존에는 매도 우위였다는 거죠. 한 5천 정도 매도 우위였다가 지금 매수 우위로 바뀐 거다. 그러면은 2160포인트 위쪽 요 구간은 올라가 줄 가능성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폭 반등 가능성은 생긴 거야. 약간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보면은 요 아래 구간 있잖아요. 여기는 매도가 나왔는데 아래를 막은 거, 요 구간은 막은 거예요. 아예 얘네가 원하는 거는 안 좋을 거면 2130포인트를 이탈해서 아예 급락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이에요. 이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여기에 있는 매수는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할 거 없고 2166, 70 전후 요 정도 구간은 지켜주려고 한다. 현재 구간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밀리니까 콜옵션 요 구간을 열어주고 요 위쪽 구간을 열어주고 밑에 구간을 막아놓은 거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나요? 결론적으로 요 구간 있잖아요. 지금 2166 전후 이 구간을 열어줬다고요. 그러면 위쪽에서 끝날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위쪽으로 한번 장중에라도 치고 갈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동안 안 좋은 그 약세 포지션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살짝 요 정도는 위쪽은 바라볼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 놨다. 최악은 면하는 포지션을 만들어 놨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위로 그렇게 뭐 쭉 올라갈 그럴 포지션은 아니에요. 2000포인트 위쪽에는 이렇게 아직도 막아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는 매수가 많은데요라고 했는데 이거 깡통이에요, 지금. 가격 자체가 현재가가 깡통이에요, 깡통.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럼 아예 요거 깡통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계산하면은 지가 많이 올라가 봐야 2200 정도가 나와요. 많이 올라가 봐야 현재 포지션이면은 내일 또 다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많이 올라가면 2200포인트 전후가 나올 거고요. 이것도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요 정도가 나올 거고 밑으로 밀리면은 이제 2100 한 60포인트 전후 여기 있다가 이제 올라오겠죠. 공이 하나 더 붙었네. 2160포인트 전후까지 왔다. 여기서는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한 2100 한 80 전후? 75에서 80 사이 요 정도도 괜찮지 않겠느냐.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사이에 요 40포인트 사이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상황이면.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래봐야 반등도 엄청 세진 않고 그렇다고 하락도 엄청 세진 않을 거다. 왜냐면은 기존에 많이 해줬으니까. 아시겠죠?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기일 시장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꾸준히 반등이 나오면서 이 밴드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보시면은 이 밴드 안에서 놀고 있다. 굳이 이거를 뭐 그 연장을 안 해도 대략은 보이니까 한동안 안 해놨었는데 이건 뭐 과거에 그려드린 거죠. 오래전에 그려드린 거죠. 그래서 이 밴드 안에서 놀고 있다. 보시면은 쥐가 밀려봐야 뭐 이제 730포인트겠지 정도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면서. 그리고 중심 쪽에서 내려와 있는데 21선을 빨리 올라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750 후반 정도를 제압해서 760을 제압하면은 깔끔하겠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추세적인 단계 하락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올라가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보자고요. 여기 맞고 밀려서 이렇게 될지 아니면 올라타서 갈지 요거는 지켜보자고요. 오늘 뭐 OLED 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의 투자가 지연된다. OLED 뭐 대형 쪽으로 투자 지연된다라고 했는데 지연되는 거지 투자 취소는 아니죠. 취소까지는 아니죠 아직은. 그래서 좀 밀린 종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뭐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징주 같은 경우는 따로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이 한 2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영상을 조금 짧게 줄여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감합니다. 제가 시황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특징주까지 같이 올려드리니까 이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길어진다. 그래서 뭐 2개로 나눠서 당분간 올려드려 볼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이거 뭐 너무 긴 거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조금 줄어드니까 10분대로 줄어드니까 좋은 것 같다. 뭐 아니면은 기존처럼 나는 한 번에 그냥 길어도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요거를 의견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고 힘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 오늘 장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